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30기 합격하신 요번에 아주 따끈따끈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아인 평가사님이 저희 합격 수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어요. 김아인 평가사님이 해주는 합격 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수험계에서 굉장히 흔치 않게 생동차로 1년 2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평가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나 어떤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하인 평가사님,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 감정평가사 김아인입니다. 학교는 학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전공했고요. 복수 전공으로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혹시 졸업하고 바로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중간에 다른 직장을 다니셨었나요? 아, 졸업하자마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직장에 들어갔고 약 5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3N에서는 어떤 업무 하셨어요? 네, 3N에서는 약 3년 동안은 해외 근무, 2년 동안은 국내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한 일은 해외 인력 관리입니다. 음, 해외 근무면은 되게 젊으신 분들이 되게 선망하는 그런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있었던 나라는 중동의 UAE 아부다비라는 곳인데요. 한 일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막에서 석유를 뽑는 공장을 짓는 일을 하는데요. 그 공장 짓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대적인 관리 업무, 예를 들어 인력 총무, 회계 업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되게 사막 한가운데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평가사라는 것에 도전하게 되셨는지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 또래에 비해서 아무래도 해외 생활을 하면은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되는데 그 돈으로 제 또래들이 많이 생각하는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그 브이로그 보니까 지금 사시는 집도 경매로 받으셨고 뭐 경매 참여도 많이 하시고 부동산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지만 정말 이렇게 실행에 옮기시는 분은 되게 얼마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평가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일단 알게 되셨어요. 그래도 그냥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네. 조금 어떤 점에서 이제 기존 직장들이 불만이 있었고 뭐 평가사라는 게 어떤 면에서 좀 더 좋아 보였는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기업이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국내 근무할 때는 제 발전이 없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 성격상 사무실 안이 너무 답답하기도 해서 야외로 항상 가고 싶고 계절을 느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딱 지금 옷차림만 봐도 여기는 계절이 이제 계절 앞서 나가고 그렇죠. 계절이 뒤쳐져 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사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특이한 거는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퇴사에 대한 얘기를 상담을 요청하면 보통 1차 정도는 붙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평가사님 일단 그만뒀단 말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1차를 붙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네, 제 진입 시기가 3월이다 보니까 그때 딱 마침 2차 기본 강의가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는 회사랑 학원을 병행을 했어요. 한 달간은. 근데 해보면서 느낀 점은 회사 끝나고 가면 이미 몸이 지쳐 있었고 자리도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열악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제가 집중도 할 수 없고 빨리 합격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월부터는 퇴사를 하고 전업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수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퇴사한다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시험이 안 됐을 때에 대해서 플랜 B가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될 때까지 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하자. 네. 원래 성격이 이렇게 약간 지금 보기에는 되게 너무 차분해 보이시는데 네. 이 내면에는 어떤 이런 무대뽀적인 기질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솔직히 아니, 나 정도면은 뭐 떨어지진 않겠지 웬만해서 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원래 성격이 무대포적인 건 없고요. 항상 준비성 철저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은 거는 평균적인 감정평가사 수험 기간이 한 4, 5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고 제 머리 정도면 4, 5년이면 합격하지 않을까. 그래서 5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플랜 B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 질문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5년 정도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을 사실 하신 거는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일을 해보니까 사실 5년 정도 투자해도 손익분기는 굉장히 쉽게 넘기는 시험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상담을 이제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 4, 5년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자격증인지 이게 사실 캐시플로우 상으로만 봐도 제가 보기엔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혹시 5년 정도 투자해도 괜찮은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네. 어떤 조금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좀 더 되고 싶다? 왜냐면 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뭐 벌돈, 못 모을 돈 이런 기회비용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어떤 네, 일단 제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이거는 4, 50대는 또 얘기가 다를 것 같거든요. 제 나이가 어리니까 네, 5년 정도는 5년 후에도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얘기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퇴사를 결심하시고 이거를 준비하겠다고 하고 첫 번째는 정보를 많이 얻으러 다니셨을 거잖아요. 네, 정보는 어떤 식으로 얻으셨나요? 감정평가사 정보를 얻기가 많이 어려웠는데요. 주위에 아는 감정평가사도 없어서 일단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명한 학원이 한 5곳 정도 신림에 모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마치고 직접 방문을 모든 학원에 하면서 공부 기간은 어떻게 되냐, 감정평가사 과목은 뭐뭐 있나 이런 거를 정보를 얻었습니다.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 많네요. 평가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네. 좀 개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3월 달부터는 시리법 2차 과목을 실강을 했고요. 3월부터 약 9월까지는 기본 강의가 학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기출문제, 2차 기출문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12월부터 2월까지는 1차만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다시 2차. 그래서 2차, 1차, 2차 순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제 생각에는 1차 얘기부터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1차를 3개월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 12, 1, 2 이렇게 준비를 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짧게 수험 기간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면은 보통 6개월 정도 잡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네. 어떤 자신감? 전공 때문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3개월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소문에 동차하는 사람들은 3개월만 해야 된다, 1차를. 왜냐면 2차 공부량 시간이 적어지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전공이 경영학과 경제학과다 보니까 경제 회계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나 정도면은 조금 짧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60점은 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12월부터 준비를 하게 됐고요. 또 2차를 12월까지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말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차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회계랑 경제하는 데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명히 그걸 전공 하필이면은 또 복수 전공으로 경제까지 해버리시는 바람에 뭐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를 동차 합격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다녔다라고 네.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같이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다 3개월 1차를 하셨을 텐데, 네. 실제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전공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혹시 요 전략을 쓰셨다가 좀 뭐 안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도 있었을까요? 있죠. 있죠. 네. 보통은 한 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고 보통 동차들은 한 5, 6개월 정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3개월 한 거는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사님 만약에 다시 돌아가도 그래도 1차를 좀 도박수를 던지면서 3개월 만에 끝냈던 거는 정말 잘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근데 3개월 한 거에 비해서 점수는 평균 80점으로 좀 높아요. 그래서 좀 자기가 좀 한다면 한다, 독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3개월도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하려면 5개월 정도는 해야, 빡세게 해야 1차를 합격할 수 있지 않나. 80점이면은 네. 2개월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2차를 한 개도 못 봤어요. 1차에 매달리느라. 왜냐면 학원 모의고사를 보면은 평균 한 60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1차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이 좀 더 쉽게 나와서 80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평가사님은 제가 보기에 약간 특이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그 가장 어려운 두 과목의 베이스가 있으셨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신 분들, 네. 만약에 뭐 친동생이나 뭐 사촌동생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3개월을 잡고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나요? 네, 제 여동생이 있는데 감정평가사를 한다면 저도 3개월을 해라. 그리고 제가 때리면서 공부를 시킬 것 같아요. 갑자기 때린다는 네, 때리면서 하겠다. 네. 너무 과격했나. 네. 자, 그러면은 1차를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저는 조금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회계원리는 안 들으셨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냥 학원 강의를 다 들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1차 과목이 5개 있는데요. 부동산 학원로는 아예 강의를 안 듣고 기출문제집 한 권만 공부를 했고요. 나머지 4과목은 인터넷 강의로 들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들은 이유는 1차 실강 기본 강의는 7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2차를 할 때였고 거의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돼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1.5배속으로 빠르게 기본부터 문제풀이, 기출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학원론을 안 들으신 거는 혹시 그 이전에 뭐 부동산 경매도 하시고 그때 공부하시면서 그런 베이스가 있어서 안 듣는 게 가능했던 건지, 아니면은 원래 난이도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기출만 돌려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랑 같이 동차 공부한 애들은 원래 2차 이론을 공부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연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동차들은 부동산 학원론 인강은 한 명도 들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1차 인터넷 강의를 대충 어느 정도까지 들으셨나요? 학원에 있는 커리큘럼을 다 들었고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하루에 인강 한 5, 6개 정도 빠르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1차는 학원 강의만 듣고 강사님들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강의를 듣고 뭔가 특별하게 평가사님의 노하우가 있었던 공부 방법이 있었을까요? 저는 몰아서 강의를 듣고, 예를 들어 오전부터 뭐 2시까지는 몰아서 강의를 듣고 2시부터 저녁까지는 들었던 걸 복습하고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차 공부할 때 굉장히 요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혹시 있으신지. 예를 들면은 다른 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주변에 봤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공부했더니 확실히 내가 잘한 것 같고 수험 기간이 단축되는데 되게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1차 스터디 동차하는 애들끼리. 그래서 서로 진도량을 체크를 하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서로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알려주고 그런 체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들다 보니까 동차가 서로 심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원 모의고사인데요. 12월부터 제가 그러니까 1차에 들어가는 때부터 학원 모의고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원 모의고사에 직접 가서 문제를 풀어보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고 제 점수를 보면은 1차를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차는 뭐 이론 대충 듣고 그냥 가볍게 이해하고 문제만 많이 돌리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시간이 없다고 기본 이론을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기본은 들으시고 문제는 기출을 한 3-4번은 반복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의 전 범위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법을 버린다던가 아니면은 도정법의 어떤 부분을 버린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좀 그 범위를 축소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보들은 수험생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찾아나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사님이 이제 3개월 공부하신 것 때문에 3개월을 잡고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왜요? 5, 좀 더, 6개월은 하셔야 돼요. 네. 왜 본인은 3개월 해놓고 니네는 네. 네, 저는 전공이 경영 경제고 좀 오래 책상에 앉아 있는 편인데 본인이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3개월은 저처럼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는 거의 항상 했고 그것도 시간이 모자라서 오후 12시부터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처럼 할 수 있으신 분이면 3개월 가능합니다. 역시 이렇게 단기 합격하시고 약간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굳이 얘기는 안 하지만 자, 일단 남들이랑 공부량에서 사실은 단기 합격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총 공부량을 따졌을 때 분명히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시부터 12시까지면은 그래도 보통 사람들 뭐 9시부터 뭐 9시까지 한다고 해도 12시간 한 30%를 더 공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1년 4개월이지만 거기 1.3배를 하면 거의 2년 꼴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공부를 일요일 오전 빼고 곱하기 그럼 1.5. 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동차 하려면은 일요일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토요일은 당연하고요. 네. 오케이. 네, 좀 쉬죠. 네. 1차